저희도 2.1%로 버팀목을 이용하고 있고요. 우리 방 팀장님도 2.3%로 버팀목을 이용하고 있어요. 또 이따가 소개할 잘생긴 청년도 2.5%로 청년 버팀목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웬만하면 전부 2%대 금리로 보증금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영이와 아린이 그리고 032의 아빠입니다. 오늘은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요것이 뭔지 알려드리고 지난주에 청년 버팀목을 이용해서 실제 이사를 간 찐 후기를 공유합니다. 25년 7월 기준으로 바뀐 거 업데이트 해주세요. 25년 6월 27일 이후 대출 상황 업데이트 해줄 수 있나요? 2025년 제발 업데이트 부탁드려요. 오래 기다리셨죠? 바로 시작합니다. 일단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라고 해서 전셋집만 된다? 삐 아닙니다. 보증부 월세, 반전세도 행복주택, 청년안심주택, 청년 매임대주택, 신혼신생아 매임대주택, 국민임대, 장기전세주택 모두 가능해요. 우리 방 팀장님이 살고 있는 청년안심주택이 1억 2천에 22만원 보증부 월세 반전세인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로 6,300만원 받아서 현재 2.3% 금리로 이용하고 있고요. 저도 여기 행복주택 살 때 버팀목을 이용했었습니다. 1억 4천에 19만원 보증부 월세였는데 버팀목을 이용해서 보증금 1억 1,200만원을 해결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장기전세주택에서도 버팀목을 또 이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복주택, 청년안심주택, 국민임대, 장기전세, 재개발임대, 든든전세, 청매입, 신매입 모든 공공임대주택에서 유형 상관없이 버팀목 전세대출 가능합니다. 장기전세주택, 든든전세주택 이런 전세만 되는 게 아니다. 다 된다. 이걸 먼저 이야기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또 대출하니까 뭔가 무섭고 큰일 날 것 같고 막연한 두려움 같은 게 있잖아요. 학자금 대출이야 몇백인데 보증금 대출은 최소 몇 천만 원에서 몇 억까지 단위가 다르잖아요. 특히나 이번이 첫 대출이라면 어머나 세상에 뭔가 막 신용에 문제 생기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20대가 무슨 대출이냐고 큰일 난다고 부모님의 걱정 주변의 우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청년 버팀목 대출은요. 나라에서 우리 청년들 지원해 주려고 만든 기금 대출입니다. 정책 대출이에요. 주택도시 기금으로 운영합니다. 주택도시 기금 처음 들어봤다고요? 에이 거짓말. 청약통장 알죠? 그 청약통장을 운영하는 게 주택도시 기금입니다. 나라에서 하는 거예요. 담당 기관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그러니까 금리가 이렇게나 싸요. 2.2%에서 3.3%. 그리고 여기에 금리 우대 항목이 있고요. 추가 우대금리 항목도 있어서 2.2% 그 이하도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청년 버팀목 대출은 첫 번째, 월세 전세 상관없이 모두 이용할 수 있고 두 번째, 나라에서 하는 안전한 대출이다. 세 번째, 그러니까 받을 수 있을 때 무조건 받아야 한다. 3번이 제일 중요해요. 받을 수 있을 때 받기. 별표 5개 바로 신청 자격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맞다. 소득 5천만 원 이하, 자산 3억 3,700만 원 이하, 나이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예비 세대주. 단, 중소기업 취업, 창업 청년의 경우 병역 복무 기간을 나이에 포함해서 계산해 주고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 가구, 이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 원, 신혼은 7,500만 원도 가능합니다. 청년 버팀목인데 부부 합산이라는 게 특이할 수 있는데 은행 입장에서는 청년 버팀목이나 신생아 특례 버팀목이나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이나 버팀목 전세자금이나 다 동일한 버팀목입니다. 복잡한 건 됐고 결혼을 하든 안 하든 5천, 6천은 동일하다는 거.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산은 순자산가액이 기준입니다. 쉽게 대출이 있다면 대출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지금 2억 전세에 살고 있는데 은행에서 1억 5천을 빌렸어요. 이번에 버팀목으로 갈아타려고 해요. 그럴 땐 2억 마이너스 1억 5천 순자산가액은 5천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 집이나 버팀목이 되는 건 아니에요. 보증금 3억 이하, 전용면적 8호제곱미터 이하 주택만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주거용 오피스텔도 되고요. 기숙사, 쉐어하우스도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또 대출은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보증금의 80% 이내로 가능한데 예를 들어 보증금이 2억이라면 2억의 80%는 1억 6천만 원이죠. 그런데 1억 5천까지만 가능하니까 대출 한도는 1억 5천이 됩니다. 요게 이번에 바뀐 내용이죠. 한도가 5천만 원 줄었어요.
그러니까 보증금이 1억이라면 1억 5천까지 가능하니까 1억 전부 된다? 80% 이내. 대출 한도는 8천만 원이 됩니다. 쉽게 두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해요. 그럼 몇 퍼센트로 빌려주냐? 금리 볼게요. 버팀목 대출 금리는 자세하게 보면 기본금리와 우대금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금리는 소득에 따라 2.2%에서 3.3%로 구분되고 금리 우대 4가지와 추가 우대금리 5가지로 대출 금리가 결정되는 방식입니다. 공식으로 보면 기본금리 마이너스 우대금리는 대출금리. 예를 들어 중소기업에 다니는 30살 복주머니의 연봉이 4천만 원이고 보증금 1억 행복주택에 당첨됐다고 할게요. 그렇다면 복주머니의 연봉이 4천만 원이니까 기본금리는 2.5%이고 중소기업에 다니니까 0.3%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받고요. 또 행복주택은 전자계약이 가능하죠. 0.1% 추가 우대금리를 받습니다. 추가 우대금리는 중복이 돼요. 따라서 대출금리는 2.1%가 됩니다. 저희도 2.1%로 버팀목을 이용하고 있고요. 우리 방 팀장님도 2.3%로 버팀목을 이용하고 있어요. 또 이따가 소개할 잘생긴 청년도 2.5%로 청년 버팀목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웬만하면 전부 2%대 금리로 보증금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빌릴 수 있냐? 대출 기간 볼게요. 대출 기간은 기본적으로 2년입니다. 여기에 4번 연장이 가능해서 결과적으로 최장 10년 동안 이용이 가능해요. 단,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보증서는 최장 10년 5개월인데 보증서 이야기는 이따가 하고 또 미성년 자녀 1명당 2년씩 추가해서 최장 20년까지 가능하다는 이런 예외 조항도 있습니다. 든든하죠? 참, 연장은 자동으로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연장하면서 10% 이상 상환하거나 0.2% 금리를 올려야 가능한데 개인적인 소신으로는 2%대로 빌려주는데 10% 이상 상환을 왜 해야 하죠? 받아다가 은행에 넣어놔도 이득이겠다. 그러니까 저는 대출이 너무 싫어요 하시는 분만 10% 상환 옵션 기억하시고 저같이 예대 맞이는 은행만 누리냐? 나도 누려야지 재테크 해야지 하시는 분은 연장할 때는 0.2% 금리를 올리는 거다 라고만 기억하세요. 2.1%에서 0.2% 올라봐야 뭐 얼마나 된다고 0.2% 그까이 거 뭐 얼마나 된다는 정신 필요 없어도 꽉꽉 한도 채워서 받아야 해요. 그리고 또 하나, 나라에서 하는 기금대출 청년 버팀목의 장점이죠. 중도성한 수수료, 중도성한 해약금이 없습니다. 뭔 소리냐? 이 말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심지어 대출받은 다음날 대출 원금을 갚아도 수수료가 없습니다. 보통 시중은행 대출들은 대출 기간을 채우지 않고 중도에 상환하면 이자 말고도 중도 상환 수수료, 중도 상환 해약금이라고 해서 또 왕창 떼가는 게 있어요. 쉽게 인터넷, 통신사 약정하면 위약금 발생하는 거랑 비슷한데 중요한 건 청년 버팀목은 이런 게 없다는 거. 마음대로 갚아도 된다. 더 중요한 건 됐고 안 갚아야 된다는 거. 비추입니다. 금리가 너무너무 저렴하잖아요. 가능하면 이용할 수 있을 때까지 쭉 이용하자. 그러니까 청년 버팀목 결론. 받을 수 있을 때 받고 최대한 안 갚기. 금리 올리기. 자, 그러면 어디서 어떻게 받는지, 어느 은행에서 어떤 서류로 얼마나 걸렸는지 그것을 알아볼 차례인데요. 바로 얼마 전에 청년 버팀목 대출을 받은 잘생긴 청년을 모셨습니다. 실제 후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실제 지난주에 청년 버팀목을 받으신 지인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30대 복주머니 천성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청년 버팀목이 되게 받기 어렵다고들 많이 하는데 이걸 또 공공이 아니라 또 민간을 성공을 하셔가지고 리얼한 후기를 한번 듣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영광입니다. 어떻게 선정을 하신 거예요? 주거래 은행인 우리은행을 선택했고 우리은행 안에서도 집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을 선택을 했어요. 근데 다시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원래 아영이 아버님께서 추천을 해주신 신한은행 가락동 지점이 있었거든요. 네. 거기는 좀 버팀목 대출에 대한 좀 경험도 많고 확실하게 잘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저는 뭐 어디 가도 다 잘 해주겠지라는 마음으로 좀 그냥 가까운 데에서 했는데 되게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6월 27일에 한도도 바뀌고 허그 보증에서는 소득을 안 봤었는데 네. 뭐 다시 소득을 보게 된다라는 규정도 생기고 뭔가 많이 바뀌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경험이 많고
많고 잘 알고 있는 지점을 선택을 해서 가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집 가까운 데로 무조건 가지 마세요. 그 과정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6월 9일부터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고 7월 21일에 계약을 했는데 사실 다른 집을 먼저 계약을 했었어요. 그게 전세 2억 정도 되는 집이었는데 네. 다세대나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가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공시지가 대비 전세금이 너무 높아서 대출이 불가한 거예요.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을 다시 돌려받은 그런 일이 또 한 번 있었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계약을 하고 살고 있는 집은 7월 21일에 계약서를 썼고 8월 1일에 기금 이든 등 자산 심사를 넣게 되었습니다. 8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소명을 하라는 문자가 오더라고요.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주소에 보증금과 월세에 관한 내용을 소명을 해라. 뭐 자산이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소명을 했고 그날 오후 5시 정도에 사전 자산 심사 적격 판정이 났다. 연락이 또 왔습니다. 엄청 빨리 됐네요. 사실상 하루 만에 소명 자료도 넣고 승인까지 돼서 네. 기금 이든 등 사전 자산 심사는 하루 만에 진행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 그렇게 빨라요? 저는 9일 정도 걸린 것 같거든요. 저는 소명을 2번 해가지고. 다음날 바로 은행으로 갔어요. 아, 아영 아버님을 자주 뵈니까 이것저것 많이 여쭤봤어요. 네. 근데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거든요. 신분증만 딸랑 들고 가가지고 저 대출해주세요 하지 말아요.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들고 갔어요. 네. 저는 사업소득이랑 근로소득이 중복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래서 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뭐 사업자 등록증, 소득금액증명 등등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들은 뭐 이것까지 챙겨야 되나 싶을 정도의 서류까지 다 들고 갔었거든요. 은행원 분께서 알아서 이건 필요하다, 이건 필요 없다 진행을 해주시니까 우선 최대한 많이 다 들고 가셔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L 파일 같은 거에 투명 파일에다가 네네. 이 서류엔 뭐고 이렇게 포스트잇까지 붙여주시는 분. 네네네. 기억이 아직도 남아. 아,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든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 예상하신 금액대로 대출은 다 받으실 수 있었나요? 제가 6월 9일부터 집을 알아보기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 제가 생각한 대출 금액은 2억이었어요. 근데 청년 버팀목 대출이 한도가 1.5억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생각했던 금액에서 조금 더 저의 현금이 들어가는 네,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몇 프로로 받으셨죠? 2.5%로 네, 아. 대출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청년분들에게 뭐 네.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집을 구하는 게 엄청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좋은 방법은 아영인의 행복주택 채널을 통해서 정보를 많이 얻어서 뭐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같은 그런 좋은 집을 당첨돼서 사는 게 가장 첫 번째로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민간으로 집을 구하는 거는 금액도 금액이고 불안한 부분들도 사실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구독을 좀 누르고 댓글도 좀 자주 달아서 아영인의 효과를 좀 많이 받아야 아영이는 효과 받으셨나요? 아니요. 아직 아직 예비셔서. 네. 저도 조금 더 열심히 달았어야 바로 최초 합격이 됐는데 가끔 안 달고 그래가지고 예비 합격자로. 네, 어쨌든 네. 댓글 열심히 달아서 아영인의 효과 받아서 좋은 집에 들어가는 거를 추천해 드리고 모두가 될 순 없잖아요. 한정돼 있는 물량이다 보니까 너무 안 된다고 낙심해 있지만 말고 그 과정 안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기회는 계속 있잖아요. 그 기회를 계속 노리면서 열심히 하다 보면은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네. 좋습니다. 제 영상 마지막 엔딩 멘트 같네요. 안 네. 된다고 하지 말고 아니라고 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긍정적으로 그렇죠.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파이팅! 자, 이렇게 우리 복주머니 여러분도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아니라고 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도전하면 우리 모두 다 같이 청년 버팀목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담보취득이라는 부분에서 어디서 많이 들었던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 HF,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찾아볼 수 있는데 쉽게 HF는 나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거고 허그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HF는 내 신용이나 소득에 따라 대출 한도가 정해지고 허그는 집의 가치나 등기상 여러 관계들을 보고 대출 한도가 정해졌었습니다. 그래서 무소득자나 소득이 적은 분들은 HF로 했을 때 한도가 내가 원하는 만큼 안 나올 수 있으니까 허그를 추천했었는데 어머나 세상에 대출 규제 이후로 모두 소득을 보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우리 아영이네 카페에 보면 후기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일단 찾아보자, 행동하자. 접수는 온라인과 방문이 있는데 가급적 방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정확하게는 사전 방문 상담을 추천드려요.
기금이 든 듯 먼저 하지 말고 사람마다 소득의 종류와 신용 상태, 재직 기간, 혼인 여부 등 아주 많은 차이가 있고 그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이 달라지고요. 더 중요한 건 되는 은행이 있고 안 되는 은행이 있고 되는 지점이 있고 안 되는 지점이 있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은행 발품이 가장 힘들기 때문입니다. 써있기는 우리국민하나, 농협신한, IM뱅크, 대구은행, BMK, 부산은행 다 될 것 같지만 막상 가보면 임대인이 법인이라서요. 신축은 등기가 안 나와서요. 갖가지 이유로 거절당할 수 있어요. 또 은행마다 지점마다 내규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와 절차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제 경험인데 저는 실제 온라인으로 기금이 든 듯 홈페이지에서 자산 심사를 먼저 진행했다가 새롭게 적용되는 우대금리를 적용받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금이 든 듯 접수는 가급적 은행에서 알려준 절차대로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0.1%인가 그랬는데 아깝잖아요. 무튼 결론적으로 은행을 먼저 가자. 은행에서 시키는 대로 하자. 물론 준비 없이 방문하면 은행 가도 가조회만 가능합니다. 한 번 더 방문할 일이 생기죠. 그래도 준비 서류와 절차를 확실하게 알 수 있고 변경되는 혜택들도 미리 알 수 있으니까 은행 먼저 찾아놓는 것이 좋습니다. 강추드려요. 접수는 공짜, 은행 상담도 공짜, 당첨되면 2%대 저금리로 보증금을 해결할 수 있는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우리 모두 이용하자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공짜인 거 아시죠? 또 아영이네 효과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에 좋아요와 댓글을 남기면 당첨된다.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아니라고 하지 말고 어떻게? 긍정적으로 마구마구 접수하자. 모든 걱정은 당첨되고 하자. 모든 걱정은 은행에서 하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까꿍 우뚝 우뚝 잘한다. 안녕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바이바이.